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 나누죠. 앞서 황대현 매니저 만나보셨고요. 제 오른쪽에 또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5종목 중에서 오늘 나와 계신 두 분이 선택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LG 디스플레이, 황대현 매니저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LX 하우시스까지 선택을 해주셨군요. 또 김성훈 이사님은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좀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반도체 섹터 쪽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AI 굴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온갖 규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도체를 넘어서서 OLED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어떤 반사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IT 장세가 4분기부터는 조금 더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4분기에 중국의 어떤 반도체 넘어서서 아이폰이죠. 핸드폰에 대한 재고 조정이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삼성전기도 3일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형 IT, 삼성전자, 삼성전기,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까지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런 각자 이유를 가지고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환율 역시도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줄 수 있는 주요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IT 섹터가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LG 네. 디스플레이가 지금 주가 많이 밀리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뉴스 보면 오늘 스트레처폴 네.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개발했다 나오는데 보통 세계 최초로 제대로 제품이 나오면 주가가 이 정도 상승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형 IT 장세의 어떤 분위기의 편승에 가는 정도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신제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부분은 당장 어떤 주가 흐름에 녹여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런 재료들은 이제 중소형주가 만약에 그런 재료를 나왔다면 아마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큰 재료겠지만 시장은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LG 디스플레이 같이 큰 종목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서 멀티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박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 두 분의 의견 역시 노군요. 그 김성훈 이사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는데. 네. 박셀 바이오. 박셀바이오가 참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NK 가난 임상 2A상 현재 진행 중인데 유효성 입증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의혹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뛰었다가 최근에 다시금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50일 신저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 좀 많이 어렵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측의 얘기만 듣고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떤 박셀바이오 어떤 주가 단순히 차트만 놓고서 이 정도면 바닥이니까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갔으니까 바닥을 찍었을 거야라고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회사 측에서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유리한 뉴스 플레이를 합니다. 뉴스를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실 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숫자가 나오지 않은 바이오 섹터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압축을 해서 바이오 섹터를 볼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제가 대안으로서 몇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같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파마로 하여금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진행했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임상이 진행 중인 어느 정도 빅파마부터 검증을 받은 종목이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측에서 내보내는 좋은 뉴스만 가지고서 바이오 섹터를 매매하신 것은 좀 위험하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박셀바이오는 2년을 거의 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래도 계속 간화해서 이런 예비 연구 결과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버텼던 분들은 네. 이게 지금 팔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네. 드렸고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회사 측의 어떤 입장을 믿고서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만큼 이제 주주들의 어떤 강성 주주들이 많은 어떤 그런 섹터도 없는데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 측에 찾아가서 대표와 면담을 하고 데이터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식 담당자 주담이죠. 주담을 괴롭혀서라도 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의욕을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장에서는 이 사실 선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노를 주셨어요. 일단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근에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하나 둘씩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바로 공매도 쪽에 대한 쇼커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환율이 1,4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연말까지 채울 수 있는 어떤 그 금액이 약 10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대형주 중심으로 연기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고 줄인 만큼 인도와 한국을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시가총액 큰 대형주 중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이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하나둘씩 바닥을 잡고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나와주면서 어떤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요즘에 좀 강하게 그렇죠. 움직였었던 거군요. 근데 네.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뭐 알리페이랑 같이 뭔가를 한대 뭐 등등 이런 뉴스가 현재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는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패시브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이 현재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V자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점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나는 좀 바닥권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뭐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성장주보다는 예. 그래도 숫자가 나오고 퍼밸류와 PBR 밴드가 싼 어떤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금호석유나 이런 섹터 쪽으로 좀 네.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쭐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막이 하나 나간 게 현재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네. 나가니까 이거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주가가 비싸다는 표현하니까 이게 좀 더 빠진다는 얘기인지 약간 혼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정리 뭐냐면은 필요해 보여요. 네. 예. 그동안 빠졌었던 이유가 비싸서 빠진 겁니다. 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지금 2019년도부터 카카오페이가 계속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카카오페이에서 높은 멀티플을 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종합금융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싸다는 뜻이고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네. 때문에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의 급등 배경을 공매도 쇼커벌링 물량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실까 궁금한데 앞서 이제 IT 관련 좀 말씀 주시면서도 좀 환율 떨어지고 뭐고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글쎄요 중간 선거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궁금하고 본인님 같은 경우도 요즘 장이 무척 헷갈립니다. 네. 판이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 여기저기 지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렵다 보니까 조금 뭐 하면 철렁철렁거리는 상황이었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찾고 뭐 맥락을 가져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개개인이 뭐 이슈별로 다 종목별 호재를 찾아서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상원을 다시 한번 네. 차지하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동안 이제 공화당이 우세가 점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섹터가 바로 태조 이방원입니다.
아니라 태조 이방원이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 IRA 법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심리 어떤 노이즈 때문에 그가 많이 밀렸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주가 밀렸던 거 돌아갈 수밖에 네. 없고요. 설사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밀려졌던 소위 태조 이방원 특히나 그 안에서 신재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태조 이방원 섹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2G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민간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쓰는 그런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